중국 경제가 멈췄습니다. 총부채 8경 원, GDP의 3배가 넘는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전국의 공사 현장은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고 이자조차 못 갚는 좀비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건 남의 나라 불구경이 아닙니다. 중국의 목줄이 잡힌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반토막 나고 있고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자산 가치는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8경 원 파산 시나리오. 그 잔혹한 진실과 우리가 지갑을 지킬 유일한 생존 전략,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8경 원. 대한민국 예산의 100배가 넘는 이 천문학적인 빛이 현재 중국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 빌딩 숲이지만 그 밑바닥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부실 채권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 정부들의 그림자 부채입니다. 장부에도 안 적히는 가짜 회사를 만들어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 쓴 결과 이제는 이자조차 못 갚는 파산 직전의 도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성장의 엔진이었던 건설 현장들은 이제 거대한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찢다만 아파트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됐고 전 재산을 쏟아부은 서민들의 눈물만 가득합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 내수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소비를 해야 할 청년들은 40%가 넘는 실업률에 좌절하며 아예 지갑을 닫아버린 채 탕핑,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위기를 덮기 위해 또다시 돈을 찍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순간 위안화 가치는 쓰레기통으로 처박힐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상황이 이쯤 되자 똑똑한 자본들은 이미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기가 그려진 배에서 달러 보따리를 챙겨 뛰어내리는 외국인 투자자들. 그들이 떠난 자리엔 텅 빈 금고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이 보여준 지혜의 기적은 사실 거대한 빚더미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습니다. 지방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가짜 실적을 부풀렸고 그 대가로 8경 원이라는 독사가를 키워온 겁니다. 이제 그 독이 전신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부채 폭탄의 타이머가 0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중국 공산당조차 이 폭주를 멈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빚으로 빚을 갚는 위험한 도박을 해왔습니다. 땅을 팔아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담보로 다시 돈을 빌려 또 건물을 짓는 무한 굴레에 빠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괴물이 바로 지방정부 투자공사입니다. 중앙정부 몰래 장부에도 없는 빚을 끌어다 쓰며 아무도 살지 않는 도시에 으리으리한 공항과 고속도로를 깔아댔죠. 성장률 수치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지어올린 이 유령 도시들이 이제는 중국의 목을 조르는 8경 원의 부채로 돌아왔습니다. 쓸모없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국가의 미래를 삼킨 겁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8경 원 부채의 저주는 이제 인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당장 공무원들에게 줄 월급조차 바닥나며 지방 도시들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자 도시 기능은 즉시 멈췄습니다. 청소차가 돌지 않는 거리엔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이고 대도시는 거대한 오물 처리장으로 변했습니다. 밤이 되면 공포는 더해집니다. 전력난과 예산 부족으로 가로등은 모두 꺼졌습니다. 치안을 담당할 경찰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질서가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중단은 의료와 교육까지 미쳤습니다.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고 병원에선 기본적인 약품조차 구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입니다. 8경 원의 빛이 인민의 생명줄을 끊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정부가 선택한 건 인민 쥐어짜기입니다. 수도료와 전기료를 하룻밤새 2배씩 올렸고 말도 안 되는 벌금을 매겨 부족한 곳간을 채우려 파락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임계점을 넘자 인민들이 마지막 남은 예금을 지키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건 무장한 경찰과 예금 동결이라는 차가운 통보뿐이었습니다. 이것이 2026년 중국의 실상입니다. 겉으론 화려한 지위를 외치지만 속은 부채 폭탄에 타버려 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이제 최후의 폭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붕괴를 막기 위해 최악의 통제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해줍니다. 배고픈 인민의 분노를 막을 수 있는 총칼은 없다는 것을 말이죠. 국가 시스템의 붕괴보다 더 무서운 건 중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희망을 통째로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조차 포기한 청년 실업률은 이미 40%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명문대를 나와도 배달 기사조차 되기 힘든 현실 앞에
중국 청년들은 탕핑,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기를 선택했습니다.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대한 가장 처절한 저항입니다. 한때 중국몽을 꿈꾸던 열정은 냉소와 분노로 변했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내 집 마련도 포기한 N4 세대의 등장은 중국이라는 거대 엔진의 윤활유가 완전히 말라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인구 구조는 더 처참합니다. 이미 데드크로스를 지난 인구 절벽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부채를 갚아줄 다음 세대가 사라진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팔경원의 빚은 결국 늙고 병든 중국이 홀로 짊어지고 가야 할 저주받은 유산이 되었습니다. 공산당은 애국주의를 강조하며 청년들을 다시 채찍질하려 하지만 이미 돌아선 마음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배고픈 사자는 길들일 수 있어도 의욕을 잃은 좀비는 움직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부의 균열은 결국 외부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서 곪은 상처를 가리기 위해 중국이 선택할 다음 행보는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강권 정치와 자원 무기화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 들리십니까? 이건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우리가 알던 세계의 공장 중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전조 증상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독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내부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들고 국가 전체를 거대한 병영으로 만드는 전시 경제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이미 중국의 민간 기업들은 공산당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공동부유라는 그럴싸한 이름 아래 잘 나가던 기업들의 목을 비틀어 전쟁 자금과 통제 비용을 상납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륙에선 자유로운 경제활동 대신 충성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입니다. 인민들의 스마트폰은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되었고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순간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돈이 마른 자리는 민족주의라는 마약으로 채워집니다. 굶주린 청년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대만을 위협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자원 전쟁을 선포하는 광기가 대륙을 휩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승산 없는 도박입니다. 첨단 반도체 공급이 끊긴 중국의 무기들은 속이 빈 강정과 같습니다. 기술 자립을 외치지만 현실은 30년 전으로 퇴보하는 거대한 퇴행일 뿐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뿌린 팔경원의 빚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1대1로로 엮인 개발도상국들이 줄파산하며 중국의 해외 자산은 휴지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탈출구가 없습니다. 시진핑의 무리한 집권 연장과 오판이 부른 이 참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빙산에 부딪혀 서서히 가라앉는 타이타닉호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전 세계는 중국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라진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몰락의 파편을 어떻게 피해야 할 것인가?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도망치는 건 쥐들입니다. 중국의 권력층과 자산가들은 이미 자신들의 자산을 달러와 비트코인, 해외 부동산으로 무섭게 빼돌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애국을 외치며 인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지만 그들의 가족과 돈은 이미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의 호화저택으로 옮겨진 지 오래입니다. 대륙은 그저 빨아먹고 버릴 껍데기일 뿐입니다. 자본 대탈출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송금 한도를 제한하고 지하금융을 때려잡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의 둑은 그 어떤 공포 정치로도 다시 메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유층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숨막히는 세금과 통제뿐입니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공산당은 이제 중산층의 호주머니까지 털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합법적 약탈이 시작된 겁니다. 돈이 돌지 않는 경제는 괴사하기 마련입니다. 소비는 실종됐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으며 활기 넘치던 상하이와 베이징의 거리는 활력을 잃은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불황이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유기체가 산소 공급을 중단당하고 서서히 굳어가는 과정입니다. 팔경원의 부채는 그 거대한 시체를 묶어두는 쇠사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은 승리를 호언장담합니다. 통계 수치를 마사지하고 관영 매체를 동원해 가짜 번영을 홍보하죠. 하지만 텅 빈 지갑을 가진 인민들은 더 이상 그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세운 성은 모래성보다 약합니다. 이제 중국 경제는 아주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내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폭발의 불꽃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타오를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불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폭발이 전 세계 자산 시장을 어떻게 불태울지, 이제 그 잔인한 결말을 향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를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엔진, 무한한 인구는 이제 중국의 목을 죄는 가장 무거운 쇠사슬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그것이 현재 중국의 민낯입니다. 한 자녀 정책의 부작용이 터졌습니다. 젊은이 한 명이 부모와 조부모 총 6명을 부양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 앞에 중국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부양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의 삶을 포기한 겁니다. 더 끔찍한 건 연금입니다. 지방 정부의 곳간이 비면서 노인들에게 줄 연금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국가를 믿고 일해온 노인들이 이제 차가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을 깎고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륙 곳곳에서 백발운동, 즉 노인들의 시위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그들조차 생존권 앞에서는 분노를 터뜨린 겁니다. 생산성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공장들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멈춰섰고, 그나마 남은 젊은이들은 저임금 노동 대신 탕핑을 택하며 경제활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꺼진 거함은 이제 표류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8경원 부채보다 더 무서운 인구 부채입니다. 돈은 빌려서 메울 수라도 있지만 사라진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황금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중국은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어버린 유일한 강대국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노인 제국이 무너지며 내뿜는 마지막 단명은 전 세계 경제에 전례 없는 충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붕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제국이 완전히 멈추는 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선 중국이 왜 이토록 오만하게 무리한 도박을 멈추지 못했는지 그 속사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전 세계의 기술을 사들이고 중국 제조 2025를 외치며 금방이라도 미국을 무릎 꿇릴 기세였죠. 하지만 그들의 계산엔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의성 없는 복제의 한계였습니다. 남의 것을 훔쳐 덩치는 키웠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근육은 키우지 못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의 추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미국을 금방이라도 추월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베끼고 훔치는 것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 즉 원천 기술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겁니다.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와 AI는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천재적인 기업가들의 입을 막고 기업을 국유화하는 순간 혁신의 불꽃은 꺼졌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이 사라지고 텐센트가 몸을 사리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이 나오겠습니까? 자본은 공포를 먹고 자라지 않습니다. 신뢰와 자유가 사라진 대륙에서 천재들은 이미 짐을 싸서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고속철도와 전기차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부채로 만든 신기루입니다.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 국가 보조금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좀비 산업들이 중국 경제의 몸집만 불려놓은 겁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는 결정타였습니다. 핵심 부품의 숨통을 조이자 중국의 화려한 기술력은 단숨에 코철더미가 됐습니다. 자급자족을 외치지만 3나노 반도체 시대에 28나노에 매달리는 게 대륙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바로 중진국의 함정입니다. 저임금 노동으로 반짝 성장했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지 못한 채 늙어버린 겁니다. 이제 중국이 미국을 넘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8경원의 부채를 짊어진 채 엔진마저 고장난 중국이라는 거함은 이제 거대한 폭발음을 내며 침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이후입니다. 이 거물이 쓰러지며 만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전 세계 경제를 어떻게 집어삼킬지 우리는 이제 그 소름 끼치는 현장을 마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터지는 건 글로벌 자산 시장입니다. 중국 부유층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부동산, 주식을 헐값에 던지기 시작하면 전 세계 자산 가치는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공급망의 마비입니다. 세계의 공장이 멈추면 아이폰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모든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구촌을 덮칠 겁니다. 중국의 부채가 전 세계의 지갑을 털어가는 꼴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는 경제가 아닙니다. 코너에 몰린 중국 정부가 내부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 전 세계는 단순한 불황이 아닌 전쟁의 위협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제 붕괴가 사회적 폭동으로 그리고 그것이 국가 간의 전쟁 위기로 번지는 이 소름 끼치는 3단계 시나리오.
그 첫 번째 단추인 중국 내부의 사회적 대폭발 징후가 지금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민심도 무너집니다. 배고픈 인민은 더 이상 공산당의 구호를 믿지 않습니다. 8경원의 부채가 가져온 실업과 가난은 중국 전역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엔 경제 성장이 모든 불만을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판은 닫혔고 남은 건 지독한 감시뿐입니다. 제2의 천안문 사태를 두려워하는 공산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감시망을 인민들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 AI와 사회적 신용 점수. 말 한마디 잘못하면 기차표조차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억압이 강할수록 저항의 에너지는 응축됩니다. 이미 SNS에는 공산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암호화되어 퍼지고 있습니다. 지방 곳곳에선 이미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강제 철거에 맞서 집을 지키는 노인들, 밀린 임금을 달라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하루에도 수천 건씩 터져 나옵니다. 보도되지 않을 뿐 대륙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최대 약점은 공포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터진 재방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군비를 늘리고 내부 감시에 경제 위기를 극복할 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날로 세운 평화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8경원의 빛이 만든 고통이 감시의 공포를 넘어서는 순간 중국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내부 폭발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점은 생각보다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 혼란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민주화일까요? 아니면 더 지독한 군사 독재일까요? 어느 쪽이든 확실한 건 우리가 알던 안정적인 중국은 영원히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너지는 거인 옆에서 함께 깔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몰락이 만든 소용돌이를 이용해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인가? 이제 그 생존을 위한 최종 답변을 시작합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거품이 터질 때 세상의 모든 돈이 증발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갈 곳을 잃은 수조 달러의 스마트 머니는 새로운 안전한 안식처를 향해 유례없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명확합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없고 압도적인 기술 패권을 쥔 국가 바로 미국입니다. 중국의 실망한 자본은 이제 미국의 AI, 반도체, 그리고 강력한 달러 자산 속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회는 넥스트 차이나를 선점하는 데 있습니다. 인도, 베트남, 그리고 멕시코처럼 중국을 대신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국가들이 거대한 인프라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양날의 검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는 아픔은 크겠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던 우리 조선, 방산,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다시는 오지 않을 독점적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도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성장보다 생존과 대체 불가능성에 베팅해야 합니다. 중국이 흉내낼 수 없는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 그들이 바로 8경원 재앙의 유일한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환율 1,500원 시대는 공포가 아닌 상수가 될 것입니다.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 남는 것과 같습니다. 자산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달러와 금, 그리고 실물 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대공황도, IMF도, 금융위기도 준비된 자들에게는 자산을 수십 배 불릴 수 있는 축제였습니다. 중국의 몰락은 누군가에게는 파멸이지만 우리에게는 인생 역전의 마지막 티켓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거인의 사체가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우리는 그 파편 사이에서 빛나는 보석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중국의 몰락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 건너 불구경을 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 중국이 겪고 있는 이 처참한 붕괴의 징후들은 놀랍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까지. 우리가 중국의 몰락이라 부르는 그 재앙의 시나리오는 이미 우리 안방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중국이 8경원의 부채로 무너진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낭떠러지입니다. 거인이 쓰러질 때 발생하는 충격파는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여지없이 박살낼 것입니다. 어쩌면 중국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잔혹한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 처참한 몰락을 보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차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기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거울 속의 비극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그 생존의 열쇠는 오직 냉철한 현실 인식과 뼈를 깎는 변화뿐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